나이가 들고 머리에 든 지식이 막 많아질수록 왜 무언가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일이 엄청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 맞아요. 완전 공감해요. 저도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려고 하면 막 장비부터 며칠 동안 폭풍 검색하거든요. 그쵸. 유튜브 튜토리얼 정독하고 뭔가 완벽한 타이밍이나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미루고 또 미루게 되잖아요. 도대체 우리 뇌는 왜 이렇게 새로운 시도 앞에서 스스로를 방해하는 걸까요? 약간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모순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분석할 텍스트는 어느 조용한 주말에 쓰인 아주 사적이고 흥미로운 기록, 말리포에서의 소피아의 모험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동화 같고 매력적인 텍스트예요. 이 기록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되게 단순합니다. 한 여성이 한국의 서해안에서 처음으로 서핑을 배우는 과정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의 이면을 딱 뜯어보면 우리가 성인으로서 학습할 때 겪는 인지적 마찰,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만들어내는 함정, 그리고 내 취약성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심리적 해방감에 대한 아주 치밀한 사례 연구가 숨어 있습니다. 오, 치밀한 사례 연구.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서핑 배우는 이야기를 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어느 고요한 토요일 오후에 부드러운 금빛 햇살이 내리쬐는 말리포의 한 서프숍입니다. 바다에는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는 아주 작고 다정한 파도가 부서지고 있죠. 그림이 딱 그려져요. 그렇죠. 근데 그때 숍 안으로 소피아라는 여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인도 서벵골 출신이시고 남편의 직장 때문에 낯선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녀의 복장입니다. 아, 그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막 활동적인 스포츠웨어를 입은 게 아니라 일상적인 긴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숍의 강사한테 아주 담담하게 묻습니다. 서핑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죠.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해변에 앉아서 남들이 막 파도 타며 웃는 걸 구경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게 된 걸까요? 그 전환점을 이해하려면요. 소피아의 질문 직후에 강사가 던진 대답을 되게 유심히 봐야 합니다. 강사가 곧바로 서핑보드를 내어주는 대신에 일종의 경고를 딱 던져요. 아, 물 온도 얘기요? 네네. 물은 아주 차갑습니다. 괜찮겠어요? 라고 묻잖아요. 잠깐만요. 그건 그냥 사실을 말해준 거 아닌가요? 서해안 바닷물이 실제로 찼을 테고 뭐 수영복도 안 입은 초보자니까 당연히 감기라도 걸릴까 봐 주의를 준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심리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건가요? 이게 물리적인 사실인 동시에 아주 강력한 은유로 작동하는 지점이거든요. 은유요? 뇌과학이랑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성인들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찾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무능력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그 자아의 위협을 피하려고요. 맞습니다. 강사가 무심코 던진 저 차가운 물이라는 조건은 우리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떠올리는 막 수백 가지 핑계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좋아.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복장이 적절하지 않아. 막 이런 것들이요. 아, 핑계를 댈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퇴로를 열어준 셈이네요. 그렇죠. 만약 평범한 어른들이었다면 이 차가운 물이라는 명분을 덥석 물고 안전한 해변으로 그냥 도망쳤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진짜 공감됩니다. 아, 어쩔 수 없지. 물이 차갑다니까.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고 다음에 웨스트까지 완벽하게 풀세트로 사서 다시 와야겠다. 약간 이렇게 합리화하기 딱 좋은 순간이잖아요. 네, 완전히 그렇죠. 이건 마치 그 얼음장 같은 수영장 모서리에 서서 발끝만 살짝 담가보고는 아우 수원이 났네. 이러면서 다이빙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근데 소피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딱 대답해 버리거든요. 그 짧은 대답이 진짜 인지적 방어막이 딱 뚫리는 순간입니다. 소피아는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그 계산적인 뇌의 작동을 아예 멈춰버린 거예요. 계산을 멈췄다. 네, 내가 저 바다의 에너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이 원초적인 열망이 차가운 물이 줄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죠. 와... 어른들 학습의 가장 큰 장벽이 예측 불가능성을 회피하려는 본능인데 이걸 순수한 호기심 하나로 단숨에 무너뜨린 겁니다. 조건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뛰어들었다는 거군요.
그렇게 긴 치마를 웨수트로 갈아입은 소피아가 드디어 본격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두 번째 파트가 교육적으로 진짜 중요한 통찰을 주죠. 네네. 보통 우리가 새로운 스포츠 배울 때 뭐부터 하나요? 강사한테 막 정확한 자세, 무게중심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안전수칙, 이런 이론적인 걸 머리에 우겨넣기 바쁘잖아요. 실제로 이 강사도 처음에는 1층 교육장에서 기본 균형이나 자세 같은 약간 교과서적인 이론 교육을 시작하려고 했더라고요. 어른들이 학습할 때 제일 편안함을 느끼는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그게. 내가 이론을 장악해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죠. 하지만 강사가 곧바로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소피아가 이런 단계별 이론이나 완벽한 동작 분석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녀는 보드의 역학을 머리로 막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바다를 온전히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직관을 따르기로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강사가 복잡한 지시를 모조리 빼버리고 진짜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냥 균형을 따라가세요. 파도를 느끼세요. 이렇게요. 근데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저는 약간 의문이 들긴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서핑은 거친 자연을 상대로 하는 스포츠잖아요. 당연히 안전수칙도 꼼꼼히 따져야 하고 파도를 읽는 기술도 필요한 건데 다짜고짜 그냥 파도를 느끼세요? 이러는 건 강사로서 너무 무책임하거나 약간 좀 낭만적인 접근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사실 이건 과부하에 걸린 성인의 인지 능력을 아예 우회해버리는 고도의 교수법이에요. 아, 과부하를 우회한다고요? 네. 이른바 분석마비 상태를 차단한 거죠. 우리가 몸을 써서 뭔가를 배울 때 뇌는 의식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란 무의식적인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기저핵 사이에서 막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네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죠. 근데 성인들은 이 전두엽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모든 움직임을 언어랑 논리로 통제하려고 해요. 아, 오른발을 30도 틀고 가슴을 펴고 시선은 15도 위를 본다. 약간 이런 식이요. 맞아요, 맞아요. 딱 그렇게요. 하지만 뇌가 이 복잡한 명령어들을 몸의 근육으로 번역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뒤에서 파도가 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복잡하게 계산하다가 그냥 파도에 휩쓸려 버리고 만다는 뜻이군요. 여러분도 어릴 때 자전거 처음 배워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자전거 비유 아주 좋네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막 중력, 가속도, 마찰력 같은 물리학 이론을 책으로 읽는다고 쳐보죠. 완벽하게 머릿속에 입력했어요. 근데 막상 두 발을 페달에 올리고 핸들을 딱 쥐는 순간 그 물리학 지식들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던가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하죠. 그러니까요. 전혀 소용없잖아요. 지식이 신체의 고유 수용성 감각, 그러니까 내 몸이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탁 느끼는 그 감각을 절대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정확합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일단 그 기웃등거리는 안장 위에 앉아서 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그 미세한 감각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뿐이죠. 맞습니다. 강사가 소피아한테 두꺼운 매뉴얼을 치워버리고 파도를 느끼세요라고 지시한 건 전두엽의 과부하를 끄고 몸의 직관을 깨우라는 아주 정확한 처방이었던 거네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현대사회에서 너무 많은 이론으로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우리한테 진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네, 그리고 이 유연한 접근법이 실제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물리적인 결과를 딱 만들어냈는지를 보면 이게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드디어 이론을 버리고 바다로 나갑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진짜 실전이 시작된 거죠. 서핑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보드 위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팝업 동작이잖아요. 그게 진짜 어렵죠. 맞아요. 평소에 쓰지도 않던 근육을 막 폭발적으로 써서 흔들리는 물 위에서 벌떡 일어난다? 이게 성인 여성한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모래사장에서부터 팝업이 잘 안 되니까 여기서 강사가 또 한 번 교과서를 확 찢어버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죠? 억지로 두 발로 서라고 막 강요하는 대신에 소피아의 신체 능력에 맞춰서 난이도를 대폭 낮춰버려요. 무릎을 꿇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요가의 코브라 자세처럼 배를 깔고 상체만 살짝 들어올리도록 조정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봐요. 이게 법보기에는 그냥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서핑을 한다는 것에 대한 성공의 기준을 재정의한 지점이거든요. 아, 성공의 기준을 재정의했다.
파도가 오고 강사가 신호를 보냅니다. 소피아는 보드 위에서 완벽하게 두 발로 서는 대신에 그냥 엎드린 채 상체만 드는 그 코브라 자세를 취하죠. 보드에 엎드려서 파도를 탄 겁니다. 네,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근데 놀랍게도 그녀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쭉 나아갔고 파도의 엄청난 속도랑 에너지를 온몸으로 다 느꼈어요. 두려움은 곧장 짜릿한 흥분으로 바뀌었고요. 완벽을 좇지 않고 오직 감각만 좇은 결과죠. 근데 자,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네, 걸어보시죠. 아니, 엎드려서 물살에 떠밀려가는 걸 진짜 서핑을 했다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누군가는 야, 그건 그냥 튜브 타고 노는 거랑 뭐가 달라. 서핑은 무조건 두 발로 딱 서야 진짜 성공이지.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할 때 그 결과가 교과서나 남들이 정해놓은 완벽한 형태랑 딱 일치해야만 성공이라고 인정하는 강박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놈의 완벽주의. 보드에 딱 서면 성공, 엎드려 있으면 실패. 이런 흑백 논리죠. 하지만 학습 신경과학 관점에서 보면요. 뇌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핵심 연료는 바로 작은 성공을 통한 도파민 분비입니다. 작은 성공이요? 네. 만약 소피아가 두 발로 완벽하게 일어서는 것에만 막 집착했다면 그녀는 끊임없이 물에 빠지면서 좌절감만 뼈저리게 맛보았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완벽함에 집착하다가 경험 자체가 주는 즐거움은 모조리 다 놓쳐버린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소피아란 강사는 기술적인 장벽을 확 낮춤으로써 파도의 에너지를 타고 바다와 호흡한다라는 서핑의 가장 본질적인 감각에 도달한 거예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네, 형태가 코브라 자세든 무릎을 꿇었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뇌의 보상 회로를 팍 자극했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수용이 역설적으로 제 완벽한 몰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와, 정말 통쾌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너무 쉽게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우스꽝스러우면 어때요? 남들이 보기에 어설픈 코브라 자세면 어떻습니까? 그 파도 위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막 웃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큼 진정한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네, 진짜 명언이네요. 근데 이러한 자기 수용과 용기가 단순히 소피아 개인의 내면에서만 툭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아,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요? 네, 그녀가 완벽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강박을 그렇게 쉽게 탁 내려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되게 강력한 배경이 있었어요. 바닷속에서 개인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동안 해변에서는 또 다른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아, 저도 이 기록 읽으면서 그 장면 참 뭉클했어요. 혼자만의 모험이 아니었죠. 소피아가 차가운 바다에서 파도랑 씨름하고 있을 때 해변에는 그녀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의 모습이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맞아요. 완전 영화 같죠? 한쪽 팔로는 그 어린 아기를 단단히 안고 있고 다른 한쪽 팔로는 아내의 그 첫 서핑 도전을 끊임없이 사진이랑 영상으로 막 담아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개인의 도전을 완성시키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이 되는데 남편의 이 존재가 소피아한테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전기지 효과라고 설명하거든요. 안전기지요. 네, 어린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놀 때 부모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훨씬 더 멀리까지 탐색하러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어른들 역시 자기의 취약함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목격자가 딱 있을 때 불확실성 속으로 훨씬 더 과감하게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들으니까 저는 약간 그 암벽 등반할 때 밑에서 줄 꽉 잡아주는 빌레이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막 발을 헛디뎌서 추락해도 저 아래에서 누군가가 내 생명줄을 단단히 쥐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 손끝이 덜덜 떨려도 기꺼이 다음 바위로 손을 뻗을 수 있잖아요. 남편이 바로 그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준 거군요. 우리의 용기를 지켜봐주는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이 도전 자체를 아예 바꿔놓는 거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마주하는 시선들은 대부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선이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거요. 그쵸. 엄청 숨막히죠. 근데 해변에선 남편의 시선은 평가가 아니라 온전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나를 평가하지 않고 온전하게 응원해주는 존재를 인지할 때 우리 뇌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확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아, 그러니까 네가 멋지게 파도를 타든 아니면 코브라 자세로 엎드려 오든 네가 지금 두려움을 깨고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야.
라는 무언의 지지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핑을 마치고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좋네요 라고 만족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거네요. 완벽하지 않은 자세였지만 느낀 그 깊은 충만함. 마지막에 서핑보드 배경으로 세 가족이 미소 지으면서 가족 사진을 딱 남기잖아요. 누군가의 개인적인 성장이 어떻게 가족의 역사로 변하는지 보여주는 너무 아름다운 상징물이에요. 결국 이 기록은 단순한 서핑 광서 후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인으로서의 그 뻣뻣한 자아식을 극복하고 타인의 공헌이라는 안전망을 통해서 기꺼이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의 감각을 다시 생생하게 되찾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모든 여정을 요약해주는 원문 기록 속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단지 서핑을 해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와, 살아냈다. 무게감이 장난 아니네요. 호스트 소피아의 이야기는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차가운 물, 작은 파도, 그리고 조용한 용기로 끝난 하나의 완벽한 기억이었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릴 용기, 내 감각에 솔직해질 유연함이 다 들어있죠. 교과서적인 성공은 아니었어도 그 경험의 질감만큼은 그 어떤 프로서퍼 못지않게 밀도가 높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 해변에 가만히 앉아서 남들이 파도를 타는 것만 부러운 듯 지켜보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물이 너무 찰 거야 이러면서 머뭇거리고 있진 않은지. 네네. 무언가를 느끼기도 전에 완벽한 이론서만 뒤적거리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이라는 걸 살아가다 보니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니까요. 소피아의 이야기가 증명해 줍니다. 진정한 기억이란 우리가 낯선 경험 앞에 기꺼이 취약해지기를 선택할 때 적극적으로 창조되는 것이라는 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생각은 이것입니다. 네. 돌아오는 이번 주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잊지 못할 기억을 하나 만들어 보기 위해서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그 차가운 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바다가 얼마나 차갑든 여러분의 자세가 코브라든 바다 표범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끝만 담그고 고민하는 대신 그 파도에 온몸을 한번 폭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말엔 당장 뭐라도 좀 저질러 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만의 위대한 모험을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